지난 2월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다산 콜센터 상담사들의 인권이 훼손되고 있다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다산 콜센터 운영 구조가 상담사 인권 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처럼 과도한 어떤 경쟁 체제 하에서 상담사들의 인권이 보장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서 고용 구조를 바꾸지 않은 한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비정규직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 외에도 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에게 별도의 경고 없이 법적 조치가 가능해졌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인권위원회 권고안을 통해서 시간당 이제 5분씩이라는 휴게 시간이 보장되었고,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서 성희롱하는 이제 전화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다산콜센터 고용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런 이제 방식으로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든 저는 결정적인 계기를 이제 서울시 인권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는 2012년부터 인권 행정에 대한 심의와 자문, 정책 개선 권고, 인권 헌장 제정 등에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대표적인 성과로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 계획과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오는 12월 10일 발표를 앞둔 서울시민 인권 헌장 등이 꼽힙니다. 특히 서울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건강, 복지, 교육 주거 등에 대한 인권 목록을 담은 서울시민 인권 헌장은 헌장을 만드는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같은 인권 헌장이 있는 도시도 서울시처럼 시민이 주인이 되어서 만드는 그런 헌장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장이 시민이 직접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 아마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년 동안 여러 성과를 냈지만 과제도 남겼습니다. 연간 30여 회가 넘는 회의를 여는 등 고군분투했지만 비상설위원회여서 제도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 정책 권고가 1회에 그치는 등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았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상근 인력 보충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의 어떤 에너지나 어떤 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이제 한계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공고를 좀 더 다양한 어떤 정책 공고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도시를 꿈꾸는 서울. 이에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TBS 문성필입니다.